자, 그럼 목요일 2주에 한 번씩 여러분께 마법봉을 뾰로롱 하고 휘둘러 주시는 봉선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돈을 키워드리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거짓말 2주에 한 번씩이면서. 자, 어쨌든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요즘 너도나도 참 경기가 힘들다고들 하시거든요.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디서라도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풍족하게 소비하거나 뭐 평소에 낭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끼는 만큼 아끼고 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딜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 먼저 들어요. 맞아요. 아마 동키 여러분들도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그냥 정해서 나오지 않나요? 얼마 내세요? 이렇게 딱 정해서 나오던데 줄일 수가 있어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네. 직장가입자는 소득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되겠고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지역가입자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머, 빨리 얘기해줘요. 궁금해. 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에 대한 주택 대출이 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역가입자의 재산 산정 시 전세나 매매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를 재산에서 제외하고 보자는 취지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빚의 양만큼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소유하고 계신 분이 1주택자라면 가능하시고요. 주택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즉 전월세로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대출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렇죠. 국민건강보험료까지 많이 나온다. 많이 내죠. 그런 분들 진짜 굉장히 많던데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혹시 적용 대상 되는 금융회사, 대출 종류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대출받은 금융회사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다행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대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할인 혜택을 주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자가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전세나 월세도 역시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때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그렇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거랑 자가 소유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거 이거는 두 개가 똑같으면 안 되지. 글쎄 말이에요. 조금 올려주시지. 아니 그죠? 공시가격이 이게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거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이, 이거는 아쉽죠. 조금 아쉽죠.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뭐 그럼 최근에 사정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가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 전세나 월세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이런 분들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거네요. 네, 대출 실행일이 그런데 중요합니다. 자가 소유인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의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 신고가 2월 1일이었다면 대출 실행은 작년 11월부터 늦어도 올해 4월 말일까지는 실행해야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취득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셨어야 된다. 네네. 임차인의 경우도 입주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에 대출이 실행됐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또 복잡하구만. 3개월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대출 실행일 조건에 합당을 하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으셔야겠고요. 물론 이제
대출받은 지가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물론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 대신에 전에 내가 못 받은 할인 혜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달부터라도 적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은 게 3개월 이내 이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할인을 받고 못 받고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신청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신청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란을 클릭을 하면 내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해당이 되신다면 공단의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제도라는 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꿀팁을 주셨어요. 봉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실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혜택을 받기가 어렵겠죠.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희 돈키호테를 통해서 다양한 생활의 정보를 팁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파수는 고정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봉쌤,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얼굴이 그냥 싹 폈네. 뭐 좋은 일 있어요? 어머 주쌤, 그래 보여요? 어. 이번 봄방학에 남편이랑 여행 가지용. 여행? 좋겠다. 아니, 애 셋 키운다고 맨날 우는 소리만 하더니 뭐야 자기 부럽다. 작년에 3등기 보험 만기돼가지고 싹 끝났잖아요. 어머. 그랬더니 매달 생활비가 50만 원은 더 남더라니까요. 그거 모았죠. 어딜 갈까? 요즘 그 생각뿐입니다. 세상에, 애들 보험이 벌써 끝났어? 부럽다 봉쌤. 나는 얼마 전에 다시 가입해서 아휴 그거 언제 끝나나 싶어. 근데 주쌤 그거 잘 알아봐요. 가입하셨다는 거 애들 보험료가 너무 싸던데. 그래? 그거 갱신형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갱신형이긴 하던데 뭐 얼마나 오르겠어. 지금 아니지, 싸잖아. 아니지. 갱신형이 오르는 게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갱신형은 평생 내는 거잖아. 응?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평생. 그래? 진짜 그런 거야 자기? 그렇다니까. 어머, 애들 보험을 갱신형으로 아는 사람이 해준 거야? 나 친구가 들어준 건데? 어머, 봉쌤, 부장님한테 나 먼저 퇴근한다고 전해줘. 이 친구가 진짜. 가만 안 두게 했어. 자, 이번 주는 어떤 사연인 건가요? 네, 5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시고요. 대학생과 군대 간 아들 둘을 키우고 계셨는데요. 몇 년 전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아이들 보험을 저희 돈키호테 방송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또 큰아들이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 등 보험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간 아들 그리고 대학생 아들 그러면 20대 초반이에요. 두 아들이 다. 근데 20년 갱신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100세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갱신형이니까 평생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려 8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진짜 속상합니다. 게다가 보험료도 20년 주기로 계속 오른다는 말이고요. 맞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믿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가입 내용을 제대로 챙겨서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잘해줬겠지 믿고 계셨던 본인을 또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인에게 가입을 했다 하는 분들의 공통된 점이 제대로 못 물어봤다. 맞아요. 어.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왜요? 내가 못 믿어서 이렇게 물어보나 이렇게 또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너무 이런 것까지 모른다 그러면 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 것 내가 같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데 당연히 모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묻고 좀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인한테 믿거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지인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때는 물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주시죠. 진짜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진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권유하셨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채 듣지 못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분처럼 네네. 나중에 가서야 후회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인분이 속여서 가입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인분은 정말 좋은 거다라고 좋은 부분만 생각을 하고 가입 권유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질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갱신형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갱신형이라는 거를 모르고 가입을 하신 상태였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분들의 보험, 갱신형으로 건강보험만 한 건씩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우선 형제가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실손이 통합 형태로 건강보험과 함께 가입되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년 갱신 건강보험을 한 건씩 또 가지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갱신형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처럼 보장의 범위가 넓은 항목은 진단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 가입이 돼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그보다 좁은 범위의 뇌졸중은 1,000만 원.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금도 가로 열고 치아파절은 제외. 또 혈전용의 치료비도 뇌와 심장에 각각 진단금이 설정되어 있지가 않고 합쳐서 최초 1회 지급. 이런 식으로 범위는 좁고 또 내용은 불리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어렵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손가락 5개를 다 남들은 다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나랑 똑같은 금액으로 가입을 했는데 나는 엄지손가락 20만 원, 검지손가락 20만 원. 그러니까 남들은 다 5손가락 다 100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걸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나는 20만 원씩 따로 주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나는 이런 보험이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보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 보험 증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내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걸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른다. 그럼 여러분도 내 보험 증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점검 한번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부에서는 저희가 사연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학생과 군대 간 아들 이렇게 둘을 키우고 계신 5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분 이셨죠. 몇 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아이들 보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듣고 확인을 해본 결과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됐다. 이러면서 아이들 보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준군 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아들, 딸이 30대 초반인데요. 몇 년 전에 암보험을 가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갱신이 되는 건데 갱신될 때 몇십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해서 들었거든요. 이 보험 괜찮은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께 먼저 답을 드리고 나서 4부 시작할까요? 네, 우선 환급되는 보험료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료의 일정 부분의 적립금을 더해서 내신 결과거든요. 결국은 원래대로 따지면 갱신형 보험료가 3만 원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했을 보험을 플러스 3천 원이라는 적립금을 더해서 3만 3천 원을 불입을 하시다가 나중에 결국 3천 원에 대한 부분만을 돌려받는 이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금을 더한 거네. 그렇죠. 결국 보험사에 내가 내야 될 보장성 보험은 다 내고 내가 추가로 더 낸 보험에 대해서 돌려받으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갱신형 보험이고 적립금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끌고 갈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10년 후에 우리 따님의 나이가 10살이 더 먹은 이후에 그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또 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암보험을 드실 보험료는 거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그럴 리 만무하겠지만 만에 하나 다른 쪽으로라도 치료력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 건강체 암보험보다는 또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평생 동안 보험료를 내셔야 되고 또 갱신형 보험은 물론 이제 지금 판매되는 갱신형 보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이나 또는 몇 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이라고 한다면 갱신 주기까지만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또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시스템인 상태들이 많거든요. 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이렇게 어리시다고 한다면 비갱신형 보험과 사실 또 보험료도 얼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나이대가 7, 80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30대 초반부터 7, 80대까지는 어쨌든 꾸준히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갱신형으로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20년 동안만 내고 100세까지 꾸준히 보장을 받도록 둔다. 어떤 게 더 일단
덜 낼까요, 내가? 그것만 비교를 해봐도 준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절약이 될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비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갱신될 때 환급되는 비용은 내가 따로 저축한 돈으로 하는 거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드립니다. 더 많은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서 짚어봤던 그 사연의 주인공 어머님 보험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어머님 보험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어머님 보험, 본인 보험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본 계약은 20년 납 100세 보장이지만 나머지 특약들은 대부분 갱신형이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셔야 됐고요. 그리고 종신보험도 가입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종신보험은 주계약인 사망보장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네. 20년 납입을 저축으로 생각하고 8년째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신보험은 20년 완납을 한다 하더라도 환급금이 9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저축보험이 아닌 거고요. 사망보장을 위주로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아직도 꽤 많아요. 보장성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고 무려 20년을 납입해야 되는 보험을 8년 동안이나 불입을 하고 계셨다. 너무 속상한 얘기네요. 네, 물론 요즘은 단기납 종신이라고 해서요. 보험사에서 5년 납, 7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이 끝나고 나면 원금의 거의 100%를 돌려주면서 가입 후 10년이 경과하면 즉 5년 납은 5년 거치 또 7년 납은 3년 거치가 되겠죠.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비과세 혜택과 함께 납입보험료의 120%가 넘는 환급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20년 완납을 하더라도 해약 시 원금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불입하시는 경우는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단기납 종신도 어쨌든 종신보험이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20년을 불입하고도 원금 도래가 안 되는 상품, 요거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저축으로 알고 계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모든 지인 설계사에게 가입하시는 상품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인일수록 너무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본래 취지와는 다른 내용의 상품에 장기간 열정을 쏟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어보는 게 신뢰인 것 같다. 그게 신뢰가 아니라 내가 너무 신뢰하는 게 신뢰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봉선미 전문가의 마법 같은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분들 보험은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을까요? 네, 우선 통합 형태로 가입 중이신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고요. 20년 갱신형이었던 건강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갱신형 보험료로 월 17만 원 정도 각각 그렇게 불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5만 원 정도 저렴한 12만 원에 각각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20년 갱신형이어서 20대인 자녀분들이 80년 동안 그것도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불입을 하셔야 됐던 보험료가 17만 원. 네. 이었는데 그걸 20년 납 100세 만기형 비갱신형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보험료가 5만 원이나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보험료가 원래 올라야 정상 아니에요? 비갱신형으로 바꾸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존의 상식선에서 생각하신다면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상품이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그쵸? 텐데요.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고요. 15세부터 4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을 요즘은 MZ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험사에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기존 할인에 10년 동안 입원 수술 등 치료력이 없다면 할인의 30%의 할인을 더해드리는 상품을 판매 중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그렇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5년 안에 질병력을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10년으로 늘리면서 10년 동안 건강했다. 그러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면서 또 할인을 더하는.
이거 진짜 괜찮네요. 맞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살펴보고 설계를 받아보시면 반드시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리한 조건을 찾으실 수 있겠고요. 보험료 자체가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줄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보장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셔야지 실제로 제대로 줄이시는 게 되는 거고요. 힘든 일 생겼을 때도 당연히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안내해 주신 10년을 보는 이런 상품들은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님도 리모델링이 됐을까요? 네, 우선 가지고 계시던 20년나 100세 만기 상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또 배설하는 기능을 통해서 갱신형 상품만 부분해약을 해서 보험료를 낮춘 상태에서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금만 보험료 8만 원에 업그레이드를 해드렸고요. 자녀분들과 어머님 모두 간병인 보험을 각각 2만 5천 원과 3만 9천 원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배설하는 기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손을 봤다. 자, 합리적으로 더해야 될 부분, 빼야 될 부분 상담과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역시나 우리 봉 전문가님의 마법봉은 신비롭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마법봉을 휘둘러 주셨습니다. 내 보험에 대해서 보장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만 변화하는 보험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돈키호테에서도 여러분께 변화하는 보험 시장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책임감도 또 느끼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주변에 이런 정확한 안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직업, 연령, 병력 관련 등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 설계가 되어야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또 보험금 청구할 때도 불이익 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 때 들었던 보장, 그러니까 첫 아이 때 들었던 보장이 만기가 20년입니다. 근데 만기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건 가입 시점에 보장의 기간하고 보장의 내용을 명시하고 시작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으면 보장이 종결이 되는 거여서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년나 100세 만기 이렇게 길게 보장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80세 만기, 90세 만기 이렇게 설정들을 많이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물론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또는 내가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나는 90 못 넘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몇 살까지 내가 평균 수명 자체가 길어지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보장 기간은 좀 길게 두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판매가 됐지만 지금은 판매되지 않는 좋은 형태의 암보험이 있는데 그거를 70세 만기로 설정을 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기 연장을 내가 돈을 얼마를 내든 더 싶죠. 내더라도 네. 만기 연장을 하고 싶다라고 물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시스템상 불가세요. 지금까지 냈던 돈이 다 70세 만기로 네. 설정돼서 냈던 돈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기 연장은 안 되고 그때 돼서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건강하다면 지금 다시 건강할 때 지금 가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7790님께서 저희 집에 암 가족력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설계사분이 나중에 납입 면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40대 중반인데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갱신형 상품은 납입 면제가 안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입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갱신 주기까지는 면제를 해주겠지만 그 나이가 됐을 때는 다시 또 보험료를 내야 되는 형태인 거죠. 재가입이죠, 재가입. 그렇죠. 비갱신형 암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을 하던 중간에 내가 암이 발병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납입 끝날 시점까지 전체 보험료가 면제를 받으면서 보장은 설정된 예를 들어 뭐 100세가 됐든 90세가 됐든 그때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갱신형 상품은 갱신 주기까지만 면제가 되고 다시 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뭐 요즘에 판매되는 갱신형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그런 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암이라는 병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보장의 기간을 넓게 가져가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납입 기간 자체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간이 우리한테 가장 맞는 기간일까? 너무 길어도 납입 면제 때문에 아쉬움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너무 짧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정 수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 정도를 설정을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면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내가 납입을 하는 납입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져서 고객분들한테 가장 그래도 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조삼모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리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나 아니라고 봅니다. 총 납입 금액을 따졌을 때는 맞습니다. 비갱신형이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훨씬 저렴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층 설계라고 해서요. 만약에 내가 암에 대해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한 위험도도 있고 또 본인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의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갱신형으로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복층 설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10년, 20년짜리를 같이 그렇죠. 더하는 거죠. 하지만 갱신형만 가지고 가셨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상당히 불편함을 겪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요즘에는 만약에 내 가족력이 폐암이나 위암에 있다. 그러면 폐암, 위암을 콕 집어가지고 그 암에 대해서만 진단금을 더 가져가실 수 있게끔도 충분히 설계가 또 가능하시거든요. 저희 다양한- 오늘 대화를 나눈 네. 것만 들어보면 갱신형이 훨씬 좋다 이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에게는 비갱신형이 좋지만 30명에게는 갱신형이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게 더 답일지 이런 것들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봤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15세에서 40세 연령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기존 보험의 30%가량 추가적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고정 지출인 보험료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2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